저는 올해 68세가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아니, 이제 손주도 있으니 할머니네요. 30년간 남편과 맞벌이로 아들 둘을 서울 명문대에 보냈고, 큰 아들은 대기업 임원,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자랐으니 이제 노후는 편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두 아들 모두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각자 처가 눈치 보느라 얼굴만 비치고 가거나 손주들 봐주겠다고 해도 엄마도 이제 쉬세요. 하며 사양하더군요.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TV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의 노후가 이럴 줄은 몰랐죠. 제 사연을 얼마 전에 라디오에 올렸었는데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내 얘기 같아 눈물이 나네요. 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돈 있고 자식 잘 키워도 결국 노후는 혼자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나는 달라. 우리 애들은 달라. 정말 그럴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80%가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로 인해 실망과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아닌 내 노후를 지켜줄 단 세 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단단해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건강한 신체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이 없으면 지혜도, 기술도, 웅변도, 공덕도 빛을 잃는다.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가 효도해도 건강하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의 한 요양병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70의 박할아버지는 30억대 자산가셨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며 건강검진도 미루고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뇌졸중으로.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든 재산이 바닥나고 결국 5년 만에 기초수급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미리 관리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지인 어머니 84세 김현숙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2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지금 벌써부터 관리를 굳이 해야 하나? 하며 포기하는 대신 특별한 세 가지 건강 습관을 시작하셨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아침 7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구든 늦잠 자고 싶고 1시간만 게으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21일만 꾹 참고 했더니 양치질 하듯 습관이 되었고 몸이 알아서 건강해지더랍니다. 둘째, 하루에 무조건 6,000보 걷기입니다. 처음엔 3,000보도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답니다. 청소할 때는 빗자루 대신 걸레질로 하고 장을 볼 때는 가까운 마트 2군데를 돌았고 TV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집 한 바퀴 돌고 잇몸 일으키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걸음수를 채우셨대요. 셋째, 몇 끼 반찬을 3가지만 드시다가 1가지를 더 늘리셨다고 해요. 꼭 나물 반찬으로요. 그리고 식사하기 전 채소 먼저 먹으면 혈당을 낮춰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 끼니 전 무조건 채소 한 입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 소소해 보이는 세 가지 습관으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하시며 일주일에 2번은 손주들도 봐주신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어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운동기구 살 필요도 매일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약국에 갈 돈을 건강한 식재료에 쓰고 병원비로 쓸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세요. 젊었을 땐 건강을 팔아 돈을 벌고 늙어서는 돈을 팔아 건강을 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생활 속에서 걸음수를 채워보고 반찬 하나만 더 놓아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건강은 습관이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면 1년 후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과는 180도 다르게 훨씬 건강해져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2번째로 의지해야 할 것은 경제적으로 혼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맞습니다. 노후에 경제적 자립이 없다면 자존감도 잃고 선택의 자유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효도하겠지. 나중에 자식들이 돈 벌면 잘해주겠지. 물론 자식들이 100억대 부자가 되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얼마 전 김종섭 씨를 만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작은 원룸에서 기초수급자로 지내시는데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자식들이 잘해줄 줄 알았어요. 편하게 살라고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용돈 받는 입장이 되니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고.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영석 씨는 달랐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20년 동안 취미로만 하던 홈베이킹을 다시 시작하셨는데요. 은퇴 후에는 이것을 전문 기술로 발전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맘카페에서 시작해 지금은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계시는데요.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것보다 내 기술로 번 돈으로 손주들 간식 사주는 게 더 행복해요.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아니라 베이킹 선생님으로 보는 것 같아 좋고요. 70대 김철수 옆집 어르신의 이야기는 더 인상적입니다. 40년 직장 생활 후 도예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실버문화센터에서 도예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땐 월급쟁이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기술로 당당하게 벌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아버지를 전문가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수입. 그리고 그 수입을 만들어내는 나만의 기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노후 자산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자녀에게 줄 수 있지만 내 손끝의 기술은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수입은 자존감도 관계도 함께 지켜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배움에는 늙음이 없고 기술에는 정년이 없다. 여러분, 나이 들어 자녀의 눈치를 보며 살길 원하나요? 아니면 내 기술로 당당히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젊어서는 돈을 위해 일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자존심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기 전에 나를 지켜줄 기술을 딱 하나라도 만드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미천이 될 것입니다. 자, 3번째로 의지해야 할 것은 다양한 인간관계입니다. 공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홀로 걸으면 오래 가지 못하나니 함께 걸으면 천리도 갈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사는 우리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죠. 우리 어릴 때는 온 동네가 한마당이었고 이웃이 다 모여 서로 도와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없이 스마트폰만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어르신들은 특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고요? 배우자는 언제 혼자 남겨질지 모르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강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연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만난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작년에 40년을 함께 한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탁구 동호회, 목요일은 독서 모임, 주말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모임들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후에 정말 든든한 건 목적이 있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 식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입니다. 등산, 걷기, 탁구처럼 건강을 함께 지키는 모임. 이런 모임은 운동 효과뿐 아니라 아플 때 서로 챙겨주는 돌봄 공동체가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의 동호회에서 만난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혼자였다면 방구석에 누워 있었을 텐데 동호회 때문에 매일 나와서 운동하니 허리 디스크도 좋아졌어요.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듣는 스터디 그룹입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인연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도 공유하게 됩니다. 셋째,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내 시간과 재능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큰 보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특히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면 한글 교실, 회계사 출신이라면 지역 주민 세무 상담. 이런 식으로 평생 쌓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세상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수록 삶은 더 따뜻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 따뜻한 위로, 서로를 챙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만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나중에 잘 살아야지. 나중에 꼭 행복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녀들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더군요. 시간이란 건 참 이상하죠? 기다린다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달려오느라 정작 나를 위한 준비는 미뤄두진 않으셨나요?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봄철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느니라.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돈을 잃고 나서야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고 외로움이 찾아온 뒤에야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입니다. 아내, 자식에게 의지하기 전에 오늘 바로 지금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노후가 아닌 당당하게 나 스스로 걸어가는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던 나중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